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이번 한가위 달이 100년 만에 가장 크고 둥글다라고 하던데, 안타깝게도 하루 종일, 저는 고향이 부산이어서 부산에 가서 해운대 바닷가에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만은, 구름이 잔뜩 껴 있어가지고, 달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 추석 전날에도 하늘을 쳐다봐서 달을 봤고요. 추석 그 다음 날에도 달을 봤는데, 정작 추석 날에는 달을 못 봤긴 했습니다만은, 그거 빼고 나면은, 정작 추석 날 100년 만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 한다는 둥근 달을 보지 못하는 걸 빼고 나면은, 명절 잘 보냈죠. 고향에 가서 부모님도 만나 뵙고, 동생들, 친척들 다 만나보고, 손자, 손녀, 조카 다 만나보고, 상당히 즐거운 날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 집은 해운대인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태풍에 그다지 큰 피해는 없었던 거로 보이더라고요. 아파트 보니까 창문 깨진 것도 없고, 그죠? 창문이 부서지거나 창틀이 날아가거나 그렇지도 않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약간 창틀이 들컹거리긴 했으나, 거기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쪽은 괜찮습니다만은, 포항 쪽, 그죠? 그쪽은 상당히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어쩔까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태풍 무이파도 올라오고 또 뭐가 올라온다고 합니다만은, 무이파는 저쪽으로 중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오는 태풍은 또 일본으로 가고, 그죠? 우리는 그다지 피해가 없다 그럴 텐데, 12호는 왼쪽으로, 13호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14호가 또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이놈의 태풍이 어느 쪽으로 올지는 아직은 미지수죠, 그죠? 태풍이라면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어릴 때죠. 아주 어릴 때입니다만은, 당시에 유명한 사라오 태풍 때문에 저희 큰아버님은 전 재산을 몽땅 다 날렸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집이 몽땅 다 떠내려갔던 그런 적도 있었죠. 광안리 사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릴 때 해운대는 그냥 한적한 바닷가였죠. 한적한 바닷가. 그러니까 그 당시 사실은 부산 사람들은 해운대 물 더럽다고 해운대 물 똥물이라고 해운대를 안 갔어요. 해운대 해수욕장 안 가고 어디 가느냐? 조금 멀리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일광, 송정, 아니면은 그쪽으로 가고, 송도물도 더럽다, 광안리도 더럽다, 이래가지고 왠지 깨끗한 척 하면서 해운대도 안 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에야 해운대 물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사실 지난주에 약간 엄살이었든지 다소간 부정적으로 추석 이후에는 과연 시장이 좋아질까? 라고 했는데, 사흘 사이에 그동안에 우리 금요일 날 시장 놀았고, 월요일 날 시장 놀았죠. 그죠? 우리가 노는 사이에 미국 시장은 완전히 상승세로 보였기 때문에 이틀 동안 거래하지 못한 거 묶어가지고 하루 만에 사흘치 움직임 상승세가 다 나타나 버렸죠. 오래간만에 한번 지수가 65포인트의 강력한, 그죠? 65포인트 되는 강력한 상승세가 유일한데,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났죠. 그죠?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오늘 또 오래간만에 외국인들과, 그죠? 기관들이 쌍끌이로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오늘은 현선물에서 다 매수했는데, 특히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1조 4천억 이상을 매수했던 것이 상당히 특이할 만한 일이고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에 나왔고, 주가가 올랐으니까 일반인들은 재빨리 1조 원 이상의 물량을 팔아가지고 추석날 전에 가져왔던 단타 차익 물량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현재 미국 시장이 우리가 추석 때 특별한 사건이 있었나라고 봤습니다만, 특별한 사건이 없으죠. 그죠? 파월 의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예상했듯이 여전히 호기지 않은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잭슨홀 미팅에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한번 했기 때문에 새롭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만 시장에 그다지 큰 악영향이 미치지 못했죠. 물론 매파적이 아니고 도빗이, 그죠? 도빗이 어떻게 쓰나? 도빗이 이렇게 쓰나요?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시장이 환호자격했겠습니다만은 뭐 도빗이한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호키시하는 매파적인 강력파 발언을 내쏟았습니다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안 했죠. 시장에서는 오늘 주가가 오른 건 두 가지 이유죠, 그죠? 뭐 미국 시장 올랐다. 미국 시장이 계속 올랐다. 미국 시장이 왜 올랐느냐? 어차피 오늘 저녁에 CPI가 발표됩니다만은 CPI가 아마도 8.1%좀 발표될 거고, 그것을 피크로 해가지고 CPI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금리는 0.75% 올리겠지만, 이번 9월 달에 0.75% 올린 걸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는 다시는 0.75 올리는 일은 소위 말해서 자이언트 스텝은 없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이 올랐죠.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저희 전쟁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부 철수한다더라. 그러니까 그 길고 지루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슬슬 발을 빼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 그죠? 이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떨어지고,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꽤 많이 떨어졌죠. 7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죠? 뭐 달러 인덱스는 그다지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굳건한, 물론 어제 대비해서 108입니다만 110까지 갔던 달러 인덱스가 현재 108까지 떨어졌으니까 달러 인덱스도 많이 떨어졌고, 그죠?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1,400원 목전까지 갔다가 1385원까지 갔던가요? 가다가 지금은 1373원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달러 금리도 좀 빠진 것 같고요. 그죠? 달러 금리도 좀 빠진 것 같고, 그러면서 달러 전반적으로 시장이 추석 전의 그런 다소간 좀 암울하든 불안하든 그런 분위기에 비해서 다소간 좀 나아지는 듯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면 좋겠는데, 저처럼 정말로 돌다리도 뚫려 가는 쪽을 선택하는, 아직은 잘 모르지 않냐? 그래서 아직 잘 모르지 않냐? 만사는 튼튼하게, 모든 것이 다 튼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급쟁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도 조심스럽다. 사실죠. 조심스럽다. 왜 아직도 조심스럽냐? 오늘 지수가 무려 6포인트로 올랐는데 왜 조심스럽나?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아직도 후행스팬 못 넘겨고, 아직도 기준선 못 넘겨고, 아직도 그룹 넘기지 못했지 않냐? 그죠? 아직까지 확연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봐서 일목으로 보건대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설 만한 아직은 물증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여전히 조심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죠. 그죠? 조심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적인 상승세라고 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국회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럽죠. 만사 그동안 많이 쏘갔으니까. 그죠? 이때만 예전에 그동안 많이 쏘갔잖아요. 이때도 쏘갔죠. 그죠? 이때도 쏘갔죠. 이때도 쏘갔죠. 그죠? 이때도 쏘갔죠. 우리가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조심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전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430을 넘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어트 판으로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1, 2, 3, 4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5로 보고 5파동에 1, 2, 3, 4로 보는 파동은 계산은 틀렸죠. 그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3이고 4라는 파동은 틀려버렸죠. 그죠? 이거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 그러면 이게 여기 5가, 여기가 지금 5의 1, 5의 2, 5의 3, 5의 4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죠. 2550을 넘겨야 됩니다. 그죠? 이걸 넘겨야 안심할 수 있는 거고요. 안심할 수 있는 거.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다면 안심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2550까지 가려니까 너무나 답답하다 하고 한다면 하다못해 얘가 기준선을 넘기고 구름을 넘기는 거리라도 있어야 그게 우리로서는 물증이 되는 거죠. 정말로 어떻게 본다면 고지식하고 어떻게 본다면 정말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본다면 고지식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일이로돼 이렇게 하는 것이 돌다리라도, 그죠? 돌다리라도 딱딱 두드려보고 건너게 하는 것이 그나마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버텨올 수 있는 노하우다. 네? 그래도 이 바닥에서 빨리 퇴출하지 않고 성급하게 샀다 팔았다, 와 올라가네, 샀다, 와 떨어지나 팔았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바닥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지속 가능한 전략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다소간 비싸게 사도 괜찮고 다소가 싸게 팔아도 괜찮지만 그래도 이 바닥에서 큰 손해를 막아보자 하는 게, 물론 저도 바닥에서 짜릿하게 살 줄 사고 싶고요, 꼭지에서 짜릿하게 팔고 싶습니다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잖아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때 사고 싶더라, 내가 이때 팔고 싶더라, 그거 말아 내가 이때 사자 그랬잖냐, 그건 말인지 몰라도 그건 지나가서 나가는 이야기지. 정작 이때가 여기가 과연 바닥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으며, 여기가 꼭지라고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으며, 여기가 바닥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느냐. 내일이라도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바닥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확실한 물증을 보고 들어가자. 2550이 엘리어트 파동으로 가장 확실한 물증이고, 아니면은 기준선이나 구름을 넘기는 쪽으로 보고 들어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러면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다면 이게 2000 얼마야? 네? 이 2430을 물었는데, 그럼 이게 1, 2, 3, 4 아니면 그 먹고 여전히 가능한 게 있죠. 억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1이고 2고, 이거 예를 들어서 달리, 그죠? 달리 이걸 3회, 그죠? 3회 1, 3회 2, 3회 3 이렇게 3번 파동 중에 일부라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큰 1, 큰 2가 지난다. 여기가 큰 1이고 큰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해서 큰 3이고, 그 큰 3분의 하나, 둘,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위 연장 내지는 3번 파동 중에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4번 파동, 이게 파동이 동그라미 4가 아닐 따름이지,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엘리어트 파동 계산이 아직 틀렸다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넘기는 거, 일목으로 봐서,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로 봐서 엘리어트 파동은 주관적이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봐서 구름을 넘기는 거, 혹은 기준선을 넘기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후행수편을 넘기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구름 위에서 안전하게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근데 시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국 시장 계속 올랐죠. 그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PI는 이제 피크를 치지 않겠냐. 그죠? 피크를 한 8.1% 정도를 돼서 피크를 치지 않겠냐. 그 다음부터는 점점 떨어져가지고 12월 달에는 6%를 보일 거다 하는 주장도 있으니까 CPI가 피크를 치지 않겠냐 하는 생각. 두 번째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은 끝. 이 엔드. 끝난다. 이번으로 끝난다. 다음부터는 이제 0.5% 올릴 거다. 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이죠. 그죠? 근데 과연 오늘 저녁에 CPI가 발표되는데 진짜로 CPI가 피크를 칠지 안 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FOMC 끝난 다음에 0.75% 올릴 것이 현재는 거의 이제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만은 0.75% 올린 다음에 이걸로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끝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는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죠. 그래서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여전히 아직은 기준선도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반등의로 보고 싶다. 후행선도 못 넘겼고 기준선도 못 넘겼고 구름도 못 넘겼으니 여전히 조심조심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코스닥이라고 해서 코스닥도 예를 들어서 먼저 코스닥이라고 먼저 올라갔으면 코스닥이 먼저 올라갔으니까 코스피도 따라가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코스닥 역시 기준선 못 넘겼고 구름 위로도 못 올라갔고 후행선도 못 넘겼으니까 역시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일부로 아직은 보고 싶다는 거죠. 역시 물증으로서 만사 확인하고 거래하고 싶다.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더라요. 안전하더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따진다라면 참 우리는 인간은 참 그게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그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일단 어디 갔죠? 여기서 우리가 제 주장대로 여기가 4고 이게 5라면 2776을 깨야 답이 되죠. 맞습니다. 성인이 말씀하신 대로 제 주장대로 여기가 4고 여기 이제 5라면 당연히 2776을 깨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오늘 1, 2, 3, 4 되는 바람에 그럼 이 5가 틀리지 않았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틀렸다는 물증이 나타내려면 여기가 2까지 1은 맞고 2가 맞고 여기가 3이 맞고 여기가 4라는 게 틀렸다 뿐이지. 그죠? 틀렸다 뿐이지.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4고 이게 5라는 생각이 완벽하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이게 틀리라 그러면은 이 5가 틀리다 그러면은 요걸 넘어서면 되죠. 그죠? 이걸 넘어서면은 2576을 깰 거라는 다시 말해서 이게 5번 파동이라는 논리 자체가 사라지는 거고 그럴 때는 2576이 바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안 사고 2550을 넘어선 다음에 비로소 사게 되는 건데 여기서 2550을 사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안 사고 왜 여기서 사라 그러 너무 늦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준선까지 밖으로 나왔으니까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본 거예요. 올라가서 오늘은 기준선 넘겨서 구름하러 들어갔으니까 오늘만 봐서는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만은 또 내일에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또 생각이 바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이런데 오늘 올랐으니까 올라갔는데 만약에 내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내일 또 밀리면 구름 밖으로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일시적인 반등이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의 움직임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물증이라는 거죠. 그렇게 물증이죠. 가장 큰 물증은 엘리어트로 본다면 이게 가장 큰 물증이고 만약에 이걸 넘기지 못한다면 위로 못 올라간다면 결국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2550을 넘기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그럼 2550까지 언제 기다리나 엘리어트로 보지 말자. 오케이. 그러면 기준선 넘기는 거 보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구름 위로 올라간다. 구름 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2550을 넘길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이 정도 되면은 2550을 굳이 넘기지 않더라도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 베팅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설령 그룹을 넘기고 이게 올라더라도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당연하죠. 모든 게 다 불확실하니까. 하지만 확률적으로 봐서 어느 쪽에 확률이 더 높으냐 100%라는 확률이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른 거 봐서는 올라갈 것 같지만 내일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뭐라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할지 모르니까 물증을 보고
기준선 넘기고 구름 넘기는 거 보고 그때 가서 거래하자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그럼 만약에 내일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여기가 4고 여기가 5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코스닥까지 이야기했고요. 자, 해외 시장 우리 여기서 간당간당하게 코스닥 나스닥 시장입니다. 나스닥 간당간당하게 기준선에서 버틴다고 생각, 구름에서 이 구름이 약해서 아마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지지하려고 그러면 기도와 희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뭐 기도와 희망인지 뭔지 간에 계속해서 간당간당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세냐? 일단 구름을 넘겼으니까 일단 상승세이긴 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선도 못 넘겼고 후행스피드도 못 넘겼으니까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하고 있으나 얘는 아직 구름도 넘기지 못했고 통상 구름바가 나왔다가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가는 이런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 여전히 저로서는 조심스럽다. 그죠? 여지레저로서는 조심스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싶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죠?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싶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뭐냐? 저로서는 구름 넘기고 기준선 넘기고 하는 물증을 코스닥에서도 나스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도 보고 싶은 거고요. 달러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현재 오늘 달러 환율이 떨어졌습니다만은 달러대 원화 환율이 떨어지려면 그죠? 확연하게 상승세를 보이려면 우리가 믿는 대로 기준선을 무너뜨리든지 구름을 밑으로 내려가든지 이런 게 있어야 안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 여기가 오늘 조금 떨어졌다가 예컨대 기준선 근처에 왔다가 다시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렇게 된다면 오늘 외국인들이 와장창 선불하고 주식해서 매수해서 들어왔습니다만 과연 얘들의 지속적인 매수세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또 의문이죠. 그래서 올인올 모든 걸 차치하고 일단은 이때까지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올라간 게 솔직히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서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문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 말만 들으면은 러시아군이 계속적으로 패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반면에 러시아 말만 들으면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 뭐 한국에 앉아가지고야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종국 기자도 아니고, 우리가 CIA나 FBI 같은 거는 정보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놈의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으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한다더라. 그 말이 맞는지도 아닌지도 러시아군이 전황에서 밀리고 있다더라.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 그것만 가지고 앞으로 전쟁이 끝날 거다.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건 모르겠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지만 그건 모르겠고 최소한 오늘 저녁에 그동안에 미국의 주가가 오른 게 그동안에 CPI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크를 취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0.75% 올리는 것으로 해서 끝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오늘 만약에 CPI가 시장의 예상대로 8.1% 근처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시장의 기대감대로 뭐 0.75% 올리고 다음부터는 0.5% 올리면서 소위 피봇 금융 재정 정책의 변화가 있을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나오는 CPI가 시장의 예상과는 동떨어지게 8.1이 아니고 뭐 8.5나 8.6이나 지난번처럼 갑자기 뭐 시장이 뒤통을 때리면서 9% 이상이 나온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물론입니다. 뭐 그 CPI가 혼자 떨어지는 거 아니라 CPI를 구성하고 있는 중소자동차 가격이라 중고자동차 가격이라든지 음식료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등등을 본다면 추이를 본다면 그동안에 물가는 올랐으나 과거처럼 그렇게 급등한 것을 보여지지 않으니까 오늘 저녁에 발표하는 CPI가 시장의 예상대로 8% 언저리가 될 거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뭐 그거야 두고 봐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오늘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광분해가지고 내가 추석 전에 사고 싶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물증을 보고 안전하게 추세를 보고 들어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제3, 제4 반복합니다. 아무데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두고 보고 싶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오빠가 완전히 말한 지금 먼지모아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파가 완벽하게 사라진 게 보다는 파동을 세부 계산해서 여기가 1이고 5에 여기가 4고 그죠? 네모 4고 여기가 네모 5인데 우리 그동안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를 4로 봤잖아요. 그죠? 이걸 4로 봤기 때문에 이것이 4라면 1번 파동을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1번 파동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이게 올라가서 건든다면 4가 끝나고 다시 5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5의 1, 5의 2, 이게 5의 1, 5의 2, 이게 5의 3, 5의 4가 지나고 5의 5가 되는데 이게 4니까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5니까 여기가 3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4 네모 4니까 여기 네모 4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 어디가 가고 있다가 본다면 네모 5는 필연적으로 3번 파동의 바닥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이게 2576m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이때까지 제 주장이었고요. 그죠? 그 주장이었고 그런데 오늘 이 5번 파동을 세부 카운팅한 데 있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여기가 5의 1이고 여기가 5의 2고 그죠? 5의 1이고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5의 2고 그 다음에 5의 3이고 그 다음에 지금 5의 4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5의 4는 요걸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2430이었죠. 을 넘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오늘 2430이 문제가 아니고 2450까지 갔으니까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가 아니네 인 거지. 여기가 동그라미 4가 아니네가 된 거지. 이게 아니나가 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5가 아니네가 된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5가 아니네가 되려면 어째 되느냐? 어쩌 됩니까? 여기가 4고 뭐 5가 아니네가 되려면 어째 되느냐? 그럼 사실은 여기가 5네가 되려면 이게 1이고 큰 1이고 큰 2고 큰 3이고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요걸 레벨 넘어가면 되죠. 그러면 이게 4고 이게 5라는 주장은 사라지고 따라서 2276m 내려갈 게 4는 사라지고 이건 틀린 거고 어떻게 위로 계속해서 여기가 5가 맞고 여기가 1이고 2고 이게 3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면 설령 2550에 사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야. 왜? 이게 3이면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게 3이면 이게 3이라 뭐가 뜨는 거야. 이게 3이라면 급변하는 세상에서 생존 투자법이네. 기후변화, 인플레이션, 패권전쟁. 급변하는 세상에서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지워라. 다시 어디까지 했지? 자, 이때까지. 여기가 1이고, 그죠? 새롭게. 여기가 5라는 주장이 틀려가지고, 여기 본래 5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잘못됐네. 이게 5가 맞네. 왜? 이걸 넘어선 순간에 이게 5가 아니잖아. 그죠? 그죠? 당연하죠. 이 파동이 이걸 넘어설 수 없을 거니까. 그러면 이게 5가 맞네. 그럼 여기가 1이네. 그럼 여기 뭐예요? 2네. 그럼 3이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이라는 이야기는 새로운 파동은 3번 파동이니까 이 3번 파동은 설령 여기서 사더라도 2550에서 사더라도 이게 1번 파동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1번 파동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 2270부터 시작해서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개로 나눠져야 했는데 안 나눠져 이걸 갖다 참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자 1, 2 그동안에 제가 주장했던 게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3이고 4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깨졌다. 이게 4 아니지 않냐.
그죠? 그래서 뭐 어딘가 여기가 오라가 다 안 되니까 결국은 여기가 A, B, C라고 돼야 되지 않겠냐. 어딘가 A, B, C가 되고 이게 4고 그 다음에 떨어져 되지 않겠냐 했던 거였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세부 파동을 매기는 데서가 요게 아닙니까? 그죠? 세부 파동을 매기는 데서 가지고 잘 보시면 여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엘리어트가 매우 주관적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까지가 2라고 봤는데 그죠? 그래서 요 1번 파동의 바닥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4가 아니다. 그죠? 라고 봤는데 이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지금 요 조그만 요까지 요 파동 요거를 1로 요거를 2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을 욕하는 사람들이 주관적이다. 코에 걸면 고거리, 예? 위에 걸면 귀걸이다. 이혈령 비혈령이다. 라고 하는 비난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엘리어트의 원전에도 우리가 지금 엘리어트 소위 말해서 엘리어트 파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파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엘리어트 원전에도 What is wave? 파동이란 게 뭐고 파동의 정의가 뭐고 파동의 데피니션을 내봐라. 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엘리어트가 파동이 뭐고 해야 되는 파동이 뭐고 파동이 바닥에서 바닥에서 10% 이상 올라야 파동이라든지 파동이 사흘 이상 연속되어야 파동이라든지 파동이 일주일 이상 되면 파동이라든지 이 뭔가 기간이나 비율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거는 파동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파동이고 이거는 파동 아니야. 그죠? 이거는 파동이고 이거는 파동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 아저씨가 그냥 왔다 갔다 이걸로 더 파동이라 여겼으니까 잘 보시면 이거 지금 이것도 파동이잖아요. 하루 올랐잖아. 파동이잖아. 하루 내렸잖아. 이것도 파동이잖아.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는 그래도 이건 너무 작지 않냐? 너무 작지 않냐? 그러니까 요거를 1파로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작잖아. 이건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이틀 오르걸 파동으로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까지를 파동 1이라고 보자. 2라고 보자. 이게 좀 그럴싸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가 1이 돼. 여기가 2다. 라고 하면 그죠? 아니다. 라고 하면 또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매일같이 파동을 지금 추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해서 CCTV 켜놓고 CCTV를 켜놓고 인화의 바다에 자 여기가 1이다 여기 1이다 2다 3에 1이다 3에 2다 3에 3이다 3에 4다 3에 5다 3이다 4다 5다 이렇게 하고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 일일이 세부적인 파동을 계산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렇게 따지는 것이 매우 어떻습니까?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현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종종 엘리어트 파동을 내비에다가 비유합니다만, 네? 내비에다 비유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길이 이리 있잖아요. 그죠? 그죠?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내가 여기서, 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간다. 내비에서 어떻게 가르느냐? 이리로 직진해가지고, 이래 가가지고, 이래 가라. 이래 가라. 라고 내비에서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가다 보니까, 길 막혔네. 이리로 가지 말고, 이래 가라. 이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래 갔다가, 예? 이래 가가지고, 이래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길은, 여기서 이래 갔다가, 여기서, 골목길이 여기 있는 거야. 골목길. 큰 길 말고 골목길. 요로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골목길 들어갔다가 골목길 가는 게 더 빠를지도 몰라. 맞습니까? 근데 내비는 엄밀하게 말하면 어느 게 가장 정확한 거냐. 가장 내비가 보았을 때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 길에 가장 빠른 길은 베스트웨이는 이렇게 갔다가 요래 갔다가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골목길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웨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비는 보통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깨물기까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여기에 갔다가 여기서 이래 갔다가 이리로 가려고 하는데 맥혔네. 이리로 가지 말고 이래 가서 옆으로 갔다가 큰 길로 가서 이래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끝내요. 그 대충 맞아요. 대충 맞아요. 그렇게 문제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가 1이다. 여기가 2다. 3이다. 내지는 여기가 3이다. 여기가 4다. 여기가 5다. 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봐야지. 우리가 지금 데이 투 데이로 계속해서 파동을 매겨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1이다, 2다, 3이다, 4다, 5다, 6이다, 7이다, 8이다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동을 전혀 도외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엘리어트 파동을 제가 소개한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엘리어트 파동을 내가 소개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 엘리어트 파동을 내보다 더 잘하는 놈 나와보라 그러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내가 더구나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때까지 수없이 많은 트레이딩 경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엘리어트 파동으로만 시장을 안 보고 왜 이상한 일본 사람이 만든 이츠모코 긴고효란 걸 보고 있겠냐고요. 네? 왜 제가 이츠모코 긴고효 일목균형표를 보려고 내가 왜 일본말까지 공부해 가면서 원전을 보려고 일본어까지 공부해 가면서 이츠모코 긴고효를 봤겠느냐. 이게 이놈의 게 엘리어트 파동이 큰 맥락에서 가르치기는 좋은데 큰 길에 갔다가 가라 이러기는 좋은데 구석구석 골목골로 가는 길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지 않고 종종은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 더구나 주관적이고 그러니 이 주관적이고 미세한 조정에서 잘 어려우니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목균형표를 보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이야기까지 골참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지금 한 이야기가 사실 저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 안 하죠, 그죠? 안 하는데, 지금 한 이야기가 내일 모레 되면 다시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이 이야기가 다 이렇게 전달되리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의 명과 암을 말한다면, 이 중에서 엘리어트 파동을 말하는 사람들은 엘리어트 파동의 장점만 말하고 엘리어트 파동의 신비로운 점만 말하고 엘리어트 파동이 신기하지 이렇게 하면 잘 맞지 그거 봐 내가 뭘 했잖냐 지금이 3번 파동에 그랬잖냐 올라간다 그랬잖냐 조정 파동 그랬잖냐 라고 하지 걔들한테 데이 투 데이트로 지금 움직이는 파동이 몇 번째 파동에 3번 파동에 5번 파동에 가로 1번 파동에 1번 파동인지 2번 파동인지 찍어보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없다고. 어렵다고요.
쓸데없는 소리를 다 했습니다만은 약간 그래서 조약 정리한다면 다시 이때까지 한 이야기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정리한다면 저는 이때까지 여기를 네모 4으로 보고 있고요. C에 그죠? 그다음 여기를 네모 4로 보고 있다. 왜? 여기가 5개로 안 되잖아. 굳이 말한다. 안 되잖아. 그래서 5개 안 되잖아는 이야기는 뭐야?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5개로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A, B, C로밖에 안 되는 4번 파동일 수밖에 없고 지금은 5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5번 파동은 필연적으로 2270을 깨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올라간 거는 뭐고 5번 파동의 세부 카운팅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1이고 뭐 여기가 2고 3에 1이고 3에 2일 수도 있고 그죠? 3에 1이고 3에 2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파동 세부 카운팅의 어딘가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그 말마저 틀리려면은, 그러면 이 주장대로 한다면 올라가 봤자 결국은 다시 이렇게 돼서 여기가 가로 1이고, 가로 2고, 3에 1이고, 3에 2고, 이렇게 여기가 3이고, 4고 이래 될 테니까 앞으로 갈 길은 멀고, 그래서 여전히 필연적으로 2576을 깬다는 주장은 그대로 유효한 건데, 이 주장이 틀리려면 어떻게? 왜? 틀릴 수 있죠. 왜? 주관적이니까.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으니까. 틀리려면 어떻게? 여기가 4고 여기가 5라는 주장이 틀리기 위해서는 이 5라고 다시 올라가는 파동에 5번 파동 중 일부라고 생각되는 파동이 이놈이 있게 이거를 넘어가 버리면 4번 파동이라고 봤던 파동을 넘어가 버리면 1, 2, 3, 4, 1, 2, 3, 4, 5라고 봤는데 이러면 5가 이렇게 가버리면, 그죠? 이걸 넘어가 버리면, 이게 더 이상 5가 아니죠. 그죠? 그럼 이것도 4가 아니죠. 그럼 3이 아니야. 그럼 여기 5야. 목적 되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게 아까 논리로, 아까 4번 파동이를 주장하는 것 등의 근거가 이 5개로 안 된다 했는데, 쓰다 지었으면, 보통의 방법, 통상적인 방법은 여기가 1이고 2고 해서 안 되는데, 억지로 여기를 1, 여기를 2 이렇게 하면은 5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이게 4가 아니구나. 그럼 여기가 5구나. 그럼 여기가 1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5개를 만들어야지. 만들 수도 있고요.